유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각 이상으로 밤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밤을 이용한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로 완성품이 완성이 되는데 구성 요소는 꽤나 복잡한 편이에요. 그중 첫 번째인 헤이즐넛 프랄리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헤이즐넛 프랄리네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 때만 해도 이런 프랄리네 종류들은 발로나사라든지 아니면은 선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유통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가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좋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셔서 요즘 애들은 다들 자가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미 내는 방식이라든지 테크닉들이 점점 더 세분화가 많이 됐고 점점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드는 테크닉이 약간은 독특한 편이에요. 요즘 들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모던하고 그러니까 균일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헤이즐넛 같은 경우는 따로 오븐에다가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 따로 캐러멜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치는 그런 스타일이 요즘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대량 생산하기 용이하고 좀 더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용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헤이즐넛 로스팅 정도도 일정하고 캐러멜의 캐러멜화 정도도 일정하고 근데 저는 이 테크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헤이즐넛이 로스팅 될 때 나오는 기름이 캐러멜이랑 섞어서 나오는 그 독특한 풍미가 있다고 약간은 스모키하면서도 나오는 그런 독특한 풍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하면은 그 풍미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래식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최고 단점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일단은 설탕을 크리스탈라이징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상태로 계속 저어가지고 캐러멜 과정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약간의 타협점을 본 테크닉을 사용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캐러멜 만드는 방법도 이제 드라이하게 캐러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물을 넣어가지고 모이스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그냥 마른 팬에다가 설탕을 넣고 캐러멜을 만들면은 그 스모키한 뉘앙스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물을 넣어가지고 일단 모이스처하게 캐러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에다가 물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바닐라 빈즈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통 바닐라 빈즈를 사용해요.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즈 사용하고 그냥 이걸 조각조각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캐러멜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바닐라 빈즈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오일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도 있다 보니까 연기가 엄청나요. 네. 근데 확실하게 이제 헤이즐넛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풍미라든지 그런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아서 전 바닐라 빈 통째로 쓰고 있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바닐라 빈즈를 사용하고 껍질 같은 게 남아있으면 저희는 그냥 껍질도 그냥 쓰는 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바닐라 빈즈에서 나오는 깔끔한 뉘앙스가 아니라 캐러멜이랑 어울리는 껍질에서 나오는 우드한 풍미거든요. 그리고 껍질째 통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끓여가지고 캐러멜을 만드시면 돼요. 맨 처음에 원래 같으면 이제 118도에서 121도 사이에 넣어가지고 저어서 크리스탈라이징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 상태로 끓여서 160도, 170도, 180도까지 올려서 캐러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캐러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캐러멜이 된 상태에서 일부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캐러멜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들 알고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닐라 빈즈를 보면 되거든요. 바닐라 빈즈가 펌핑이 돼요. 그러니까 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내부에 수분이 있는 약간 건조된 식재료가 고온에서 펌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뻥튀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온에서 펌핑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건조된 식재료가 이제 고온에서 끓여졌을 때 일어나는 펌핑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약간 오버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처럼 바닐라 빈즈가 펌핑이 돼요. 이걸 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부풀어 오르면서 커진 듯한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헤이즐넛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잘 저어가지고
이 상태로 로스팅이 들어가는데 불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맨 처음에는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 고온에서 끓이고 있다가 지금은 중불 이하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펌핑된 거를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나오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이제 뭘 원하느냐, 캐러멜이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살짝 굳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약간 풀어질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지면은 또다시 3분의 1에 헤즐넛을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캐러멜이 살짝 굳어가지고 뻑뻑해졌죠? 이게 풀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저온이어가지고 로스팅이 돼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살짝만 높일게요. 지금 중간 불보다 살짝 세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캐러멜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캐러멜의 온도는 다 도달을 했거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건 헤즐넛 로스팅 정도라서 그 로스팅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온에서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나머지 헤즐넛을 넣어주시고 한 번만 살짝 잘 저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불을 약불로 조절해가지고 헤즐넛을 로스팅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리스탈라이징이라는 공정을 한번 건너뛰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은 단축이 돼요.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동력도 상당히 단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가장 단점은 불 조절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헤즐넛이 로스팅이 되고 향기로운 색깔과 향이 날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서 헤즐넛을 로스팅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바닐라 빈즈도 들어가고 저희 공정 자체가 이제 헤즐넛에서 떨어지는 기름이 1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캐러멜이 튀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연기가 많이 안 차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뒤적뒤적 해서 로스팅을 해주세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특성이 바닥에만 열을 가하기 때문에 바닥 부분만 잘 저어주시면 돼요. 벽면에 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벽면에 있는 건 그냥 긁어낸다라는 느낌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거는 너무 오버돼가지고 탈 수가 있으니까 바닥 부분을 잘 저어가지고 위아래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빛깔이 나줘야 돼요. 생각보다 진하게 색을 내셔야 됩니다. 진하게 색이 나와줘야 되고 컬러가 다행스럽게도 여기 올리커가 조명이 좋아서 되게 잘 보이는데 지금 이 정도로 조금 다크하게 태우시면 돼요. 이게 색깔이 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탄 건 아니고 바닐라 빈즈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약간 이 정도 컬러감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펌핑된 것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바닐라 빈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거든요. 단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펌핑이 되면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이걸 식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아시다시피 푹 식히신 다음에 프랄리네 만들 때 포인트 중 하나는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수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름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에 얘가 개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야 하는데 수분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수분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갈아버리면 에멀전이 돼버려요. 그럼 떡져버려요. 그러니까 수분이 잘 침투 안 되게 잘 건조되면은 바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꽂아두고 갈린 것 좀 줘. 그래서 갈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핑백에 이런 식으로 담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헤즐넛 프랄리네는 완성이 되었고 다음에는 보니반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니반 베이스는 여러분들께 원래는 보니반 페이스트로 된 지금 레시피가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저기 베이크 플러스에서 수입되고 있는 보니반 페이스트가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물량 부족이어가지고 유통이 안 되고 있어서 네피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피밤을 썼을 때 레시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피밤으로 했을 때 네피밤 260g, 네피밤 260g에 연유 65g,
그리고 우유 130g, 그리고 하프 간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간장을 하프 사이즈로 리덕션 한 거예요. 하프 정도의 분량으로 리덕션을 한 거예요. 졸인 거거든요, 간장을 졸이면 장점 중 하나가 메주 냄새가 사라져요. 그래서 베이커리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쓰면 간장 특유의 메주 냄새가 좀 나가지고 베이킹에서 살짝 안 어울리는데, 이걸 한번 졸여가지고 하프 리덕션을 해가지고 한 번만 졸여지면은 여러분들이 베이킹 하실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제 메주 냄새가 강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된장은 미소와 다르게 메주 냄새가 되게 역해서 베이킹 쓰기가 되게 난감한데, 예전에 저희가 된장을 이용해가지고 브라우니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기름을 넣고 거기에다 된장을 넣고 달달 볶아가지고 마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메주 냄새를 좀 사라지게 한 다음에 페이스트로 갈아서 사용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장류들은 한번 가열을 하면은 생각보다 베이킹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튼 하프 간장 3.9g, 보니 시럽 40g, 밤 리키류 13g.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피밤 260, 연유 65, 우유 130, 간장 반으로 졸인 거 3.9, 보니 시럽은 이거 네피밤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그 시럽 국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 시럽 40, 밤 리큐르 13.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오늘은 그래도 들어오겠지라고 보니밤 페이스트가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제 부랴부랴 레시피를 수정하느냐고 조금 이제서야 알려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거 부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의 배합을 조금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공정 자체는 테크니컬한 부분은 없고 되게 심플한 편입니다. 그냥 갈고 짜고 그래서 준비된 믹서기에다가 네피밤을 넣어주시고 준비된 재료를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13g으로 계량해줘. 이제 밤 리큐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코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랜드 사네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유도 넣습니다.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간장도 넣어주세요. 간장은 이렇게 졸이면은 아랫부분에 크리스탈라이징이 조금 형성이 돼요. 이걸 뭐라고 했었는데 그 원래 장을 담그면은 간장 담글 때 벽면에다가 이렇게 설탕, 소금 알갱이가 생기거든요. 그게 장꽃인가? 약간 그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요거까지 다 넣어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짜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3.9g이라고 하는 어중간한 숫자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좀 많이 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 꺼내줘. 머신. 짜잔. 짜잔. 이제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는 곱게 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렸네가 아니라 곱게 갈으셔야 돼요. 자, 하고 네, 귀엽네요. 자. 지금 아쉽게도 용량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조금 머신의 사이즈가 커서 잘 안 갈리는데 한 번만 정리하고 다시 갈도록 할게요. 항상 이런 거 직원들한테 가르쳐줄 때 이게 손실이다, 이런 손실을 경계해라 라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싹싹 긁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곱게 갈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농도가 조금 묽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보니밤에 있는 전분 성질이라든지 그런 게 잘 구현이 되려면은 이거 충분히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곱게 갈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아까 전보다 농도가 생겼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농도가 계속 생기면은 요거 남은 것 좀
최종적으로 이 정도 농도를 가진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짜서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의 질감이거든요. 되게 소스 만드는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이 형성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머신이 아니라 가게에 있는 댐으로 열심히 갈아가지고 좀 더 고운 페이스트 상태의 질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하프 사이즈 반구 몰드를 그래야 되니까요. 네, 자,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름이 3cm짜리 반구형 몰드 준비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요걸 짜시는데 한 90% 정도 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하고 90% 정도 짜주시고, 요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톡톡 쳐서 평탄화를 시켜줄게요. 자, 이 정도로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됐던 헤이즐 프랄리네를 위에다가 조금 짜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기름미에 개어 있는 거라서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분 베이스라서 생각보다 무거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비중 차이 때문에 가라앉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살며시 짜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정말 여러분들 새끼손톱만큼만 짜주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강하게 완성된 플레이버여가지고 요 정도만 짜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헤이즐넛, 너츠, 캐러멜 풍미에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 맛이 더 디벨롭 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보니밤이고 얘가 보조여가지고 딱히 소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맛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맛있는 거하고 맛있는 걸 매치하면 당연히 맛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맛들은 서로 싸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주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조화로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재료의 이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재료의 맛이 디벨롭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그걸 보강해줘야지 라는 느낌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좀 사용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그냥 맛있게, 마냥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비우고 조금 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승 효과를 더 쉽게 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보니밤 양에 비해서 플레이버가 워낙 강한 친구니까 조금만 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요 상태로 툭툭 치면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얌전히 블래스터 칠러에 넣어서 냉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밤 베이스가 완성이 됐으니 다음에는 이제 밤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젤라틴을, 여기는 얼음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뿐이에요. 얼음물에다가 잠깐 불려두기로 하고, 너무 날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크림을 데우도록 하는데, 자, 생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딱 150g 이부아르하고 같은 양만 데우도록 할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레시피의 반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부아르 초콜릿이랑 같은 양만 데워주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딱 잡았을 때 따뜻하다, 요게 한 30도에서 40도 정도니까 그 정도로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4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믹서로 잘 에멀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에멀전을 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멀전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지방 쪽이랑 이제 수용성 물질이랑 결합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분산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분산이 되는 이유가 수분끼리는 자기네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지방들도 자기네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서 분산시킨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에멀전이에요. 이제 콜로이드 상태까지 분산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에멀전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나슈를 만들 때는 바믹스로 갈아서 수분 물질이랑 지방 물질을 분산시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남은 생크림을 다 들이붓고 다시 한번 바믹서로 갈아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우유 생크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밤꿀이 마저 들어갈게요. 꿀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면 맛과 향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열하지 마시고 특히 이것처럼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밤꿀처럼 특유의 캐릭터성이 강한 꿀일수록 이걸 가열하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인 것 같아요. 가열하지 마시고 넣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굳이 차가운 생크림을 나중에 더 첨가를 해가지고 지금 온도를 많이 내려놨어요. 온도를 많이 내려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방구를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생크림이 나중에 추후에 충분한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갑게 칠링만 하면 휘핑은 돼요. 휘핑은 되는데 안정성은 확실히 떨어져요. 하지만 휘핑은 가능할 정도의 지방구들은 가지고 있어요.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룻밤 숙성을 시켜가지고 좀 더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림의 안정화 관련된 얘기는 또 약간의 뇌피셜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섞어가지고 콜로소 강의에 넣었으니 콜로소 2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림이 완성되면 지금 이 상태가 준비가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꾸덕하게 굳어지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작업 도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지방은 위쪽으로 뜨니까 좀 잘 저어서 해주시면 되고 저희 얼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스쿱 정도면 되는데. 그거.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제 재미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보니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셰프님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쫓아오긴 한 거라서 그 과일 디저트로 유명하신 만드는 방법도 그분 영상이랑 상당히 흡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팬에다가 일부 크림 담아주시고 휘핑을 해주시는데 핸드믹서 로 휘핑을 할게요. 얼음 너무 많다. 한 층만으로 만들어라. 물은 한 요 정도만 채워줘. 자,
자, 대충 휘핑이 되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한쪽을 뺄게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은 체킹을 해줍니다. 자, 고무조각 가지고 사이드 긁어내시고 바닥 부분까지 들어 올려가지고 크리미한 정도 질감을 좀 체크를 할게요. 이 정도는 확실히 묽고 조금 더 휘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의 질감이거든요. 이 정도의 질감. 그러니까 완벽하게 뻣뻣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은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포동포동 거리는 느낌? 약간 이렇게 포동포동 거리는 느낌으로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잠깐 받치시고,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요지가 3개밖에 없어. 뭐 괜찮아, 3개만 하지. 자, 이런 식으로 랩핑을 짱짱하게 트레이에다가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냉동실에서 저희가 미리 얼려놨거든요. 얼려둔 걸 놔둬주시는데, 바닥에 직접 닿으면은 확실히 빨리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사이에 공기를 넣어주세요. 공기를 넣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도마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도마가 항상 들어가 있어서 거기 위에서 좀 작업을 하거든요. 무스 작업할 때 냉동실에 넣어둔 도마 위에서 작업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뺀 다음에 차가울 때 요지로 콕 하고 이런 식으로 꽂아서 덤핑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빼실 때가 중요해요. 빼실 때 요래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쏙 하고 빼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슬쩍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 모양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더 없어? 좀 찾아봐 줄래? 자, 꽂고 이렇게 덤핑해서 뿅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테이스팅 할 건 다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작업을 하는 걸 3개 반 보여드린 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게 생각보다는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포인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들쑥날쑥하면서 빼셔야지 여기가 좀 예쁘게 나와요. 여기 부분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크림 정도가 절묘해야지 이게 흐르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휘핑 정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이게 너무 묽으면 옆에 이렇게 바닥 부분에 띠가 좀 생겨요. 띠가 좀 생기고, 이게 너무 되직하면은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샥 하고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레시피에 있는 사브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레에서 가장 의문인 게, 이제 보시면 베이킹 파우더가 24g이나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원본 레시피가 있는데, 원본 레시피는 되게 펌핑감이 좋게 되게 정말 입안에서 부셔지는 사브레 뉘앙스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과자 두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 2mm 조금 안 된 두께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베이킹 파우더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셰프 마음이란 게 이게 뭔가 좀 찝찝함이 좀 있어요. 아는 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대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냥 조금 더 도톰하게 한번 구워보세요. 생각보다 맛있는 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블라주가 들어가야지 사브레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블라주가 항상 되게 진짜 좀 다양한 셰프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블라주의 포인트는 이제 밀가루가 버터에 피복되는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블라주가 잘 되는 건데, 밀가루에 버터가 잘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밀가루가 수분 같은 것도 잘 못 먹고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바스삭 하면서 부셔지는 뉘앙스, 그게 이제 사블라주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제 권윤중 대표님, 옹고의 권윤중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약간 미지근한 형태, 미지근한 버터에다가, 그러니까 포마드 상태의 버터에다가 차가운 밀가루가 들어가서 섞일 때 이제 사블라주가 가장 잘 되지 않겠냐. 그게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고개가 끄덕이는 이유가, 일단은 버터가 피복이 되려면 버터가 부드럽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밀가루에 코팅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블라주 하는 방법에 차가운 버터에다가 미지근한 밀가루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권현준 대표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고개가 확실히 끄덕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저희가 이제 사블라주 할 때 크림법으로도 좀 하거든요. 크림법으로. 그러니까 버터에다가 설탕 넣고 수분 재료를 넣어가지고 크림화를 시켜서 만든 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섞는 테크닉도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보통 사블라주라고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버터 배합이 많으면 그것도 사블라주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크림화를 시켰을 때 유중수적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버터도 유중수적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수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표면에 지방이 드러나 있는 형태란 얘기죠. 그게 이제 밀가루하고 섞여서 들어갔을 때 버터랑 그냥 80%, 이게 유지방 함량이 80%죠, 버터가 유지방 함량이 80%고 나머지는 수분을 비롯한 대부분 다른 물질들인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유중수적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밀가루가 들어가서 피복되는 건데, 거기에 수분 함량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정말 크게 차이가 날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정확히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뇌피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기에도 크림화를 시키면 약간 수분 조직이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하면서 약간 수분 같은 게 드러나오고 뭐 보이긴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에멀전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콜로이드 입자까지 들어가 줘야 되긴 하는데, 그 콜로이드 입자가 가끔씩은 좀 뭉쳐 있어서 수분이 이렇게 보이긴 보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확실히 버터로 했을 때보다 버터에다가 노른자라든지 기타 등등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수분 함량이 높아진 버터에다가 사블라주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을까가 이제 공정이 좀 더 쉬워진다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블라주하고 계란 넣고 막 잘 반죽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림법으로 할 겁니다. 자, 버터에 설탕을 넣어주시고 크림화를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를 머금고 퐁신퐁신한 상태가 되면은 노른자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분리가 안 나니까 그냥 과감하게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거 채질 좀 해줘. 자, 이렇게 됐으면은 한번 주걱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섞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스댄과 스댄이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핸드믹서 쓸 때는 이런 스댄으로 된 믹싱볼에다가는 잘 안 하는데, 네,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제 주방이 아니라서 눈에 잘 보이는 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체질한 방역분은 무조건 체질, 언제나처럼 무조건 체질 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근데 저희도 바트 슈크레 만들 때는 방역분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따로 체질 안 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머신에 들어가고 머신의 힘으로 다 풀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루텐 형성이라든지 그런 거 일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잘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글루텐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엄청 막 치대고 막 몇 분을 내내 막 힘줘서 누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완급 조절이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은 우리가 그 많은 디저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쉽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약간 요러면서 완급 조절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섞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반죽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오일 좀 준비 좀 해줘. 테프론 시트도 좋지. 그래서 잘 주물러서, 이게 머신이면 머신이 해줄 텐데 머신이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해야 되네요. 자, 이제 그래서 날가루 안 보이고 잘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덧가루 써서 밀어 피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종이 호일이든 테프론 시트든 그런 거 사이에 넣고 밀어 피는 걸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얇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껍게 만들 때는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나오는 두께도 제가 원하는 두께도 굉장히 얇은 티난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덧가루를 최대한 자제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주세요. 이렇게 되고, 개인적으로 테프론 시트는 조금 두꺼워서 종이 호일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잘 밀어 펴주도록 할게요. 사이드 먼저 양쪽 바깥쪽부터 좀 두께감을 만들어 주시고 밀어 펴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설탕 입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게 눌러서 펴도 그렇게까지 얇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을 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네요. 자, 이 상태로 두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냉동실에 살짝만 넣어두도록 할게요. 위에 뭐 좀 아무거나 좀 눌러줄래? 안 그러면 휘일 것 같다. 자, 요렇게 됐어서 이제 요 쿠키 커터로 예쁘게 콩콩콩 찍어서 이제 타공이 된 실펫에다가 구우면은 이렇게 예쁜 친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생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얼룩덜룩하게 나와요. 근데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T55가 안 들어갔는데 뭔가 좀 내추럴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초콜릿으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크 초콜릿 깔리바우트 사용했거든요. 다크 초콜릿에다가 카카오 버터 섞인 거고, 요거는 밀크 초콜릿에다가 카카오 버터 섞인 친구예요. 지금 거기 적혀 있다시피 다크는 조금 뜨겁게, 밀크는 조금 미지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밀크가 안 가라앉아요. 밀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버터랑 같이 녹여버리면 탈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버터가 생각보다 잘 안 녹아서 카카오버터를 녹이고 거기에 녹인 밀크 초콜릿을 넣고 섞어주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같이 그냥 볼에다가 담고 전자레인지 땡 해버리면은 카카오버터는 안 넣고 밀크 초콜릿은 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자, 됐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드리즐 하듯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온도가 잘 맞으면 이렇게 잘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잘 안 맞으면은 얘네들이 쑥쑥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즐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쿠키 반죽 손에다가 넣어주시고, 완성품 놔둘 접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담가 주셨다가 쓱 하고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려서 요지를 뿅 하고 빼주시면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그 냅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넣었다가 쓱 하고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미나우디스는 귀엽고 사랑스럽게. 냉동실에 있는 완성품들을 냉장실로 옮겨줄래? 어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마지펜이랑 좀 더 디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지만 늘 그랬듯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좀 더 멋지고 완벽한 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마지펜으로 꼬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바닐라 껍질 남은 거 건조시켜 가지고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공단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지코치 찍듯이 콕하고 찍어 주셔서 엉덩이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지 같은 걸로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서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자꾸 나오네. 온도가 조금 안 맞았나? 자, 이렇게 뾰롱, 이렇게 뾰롱. 귀엽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